두 번째 샤우팅 주제는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라고 하십니까? 이걸 줄여서 산정 특례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17년 그 초창기 때 등록한 그 건선 환자들은 지금 당장 치료약을 중단해야 하는 이 시기가 닥친 이때에 마음이 어떨까요?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우팅 두 번째 사례자 장은정 씨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온 장은정이고요. 저는 중증 건선 환자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의 경험과 지금 환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산정특례 기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저는 그 97년 20살 나이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쯤 건선이라는 질환의 병이 시작되었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25년 차고 지금 나이는 44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부병, 건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저 또한 이제 병원에 처음 찾았을 때 선생님께서 건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또 건성이라고 잘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병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이제 무지했습니다. 근데 건선은 면역 문제로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특히 이게 눈으로 보이는 피부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빨갛게 발진이 올라오고 그 온몸에 하얀 각질이 그 빨간 부분 위에 각질이 쌓이기 때문에 비듬처럼 뚝뚝뚝뚝 떨어지는 병인데요. 심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관절염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크론병과 함께 같이 오기도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이게 위험한 질병에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잠깐 마스크가 좀 불편한데 제가 좀 벗을게요.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병이기 때문에 외출을 함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전염병으로 오해를 많이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냥 피합니다. 느껴져요. 지하철을 앉을 때는 사람들이 힐끔 쳐다보면서 이 사람 피부가 이상하네? 그냥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가세요. 건선이 심해지면 떨어지는 각질로 인해서 온 집안이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게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집니다. 여름에는 반팔을 입을 수도 없고 외출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발진하고 각질이 심하게 생기면 그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면 이렇게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팔꿈치나 무릎, 목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피가 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해요. 이제 빨갛게 발진이 이제 심하게 오면 그 부분이 이제 땅구멍이 막혀서 다리 같은 경우는 부종이 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걷는데도 제약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동반하고 고통을 부르는 병이지만 저희에게 가장 힘든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이게 옮기는 병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20살 나이에 생기다 보니까 한참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는 나이에 이게 쉽지 않은 병은 맞는 것 같습니다. 피부 특성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은 거의 하지를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생활 안에서 혼자가 되기 일쑤고 직장을 구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건선이 심할 때는 직장을 또 구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심지어는 나병 환자가 아니냐며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저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에이즈가 아니냐면서 이렇게 수근수근 대면서 들리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요. 그런 취급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피부로 인해서 이제 연애나 그 결혼도 쉽지가 않아요. 항상 20대는 이제 그런 문제로 많이 고민들을 하는데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제 부모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남자를 만나도 절대 피부병이 있다는 얘기는 하지도 말라면서 아마 알면 어떤 남자도 도망을 갈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건선이라는 것이 어떤 병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인터넷 이제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2000년도에 다음 카페 선인나라라는 지금 이제 한국건선협회가 지금 되고요. 그 카페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의 남자친구였고 지금의 신랑인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도 어떻게 결혼은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근데 부모님께서는 너도 피부로 힘든데 지금의 남편까지도 이게 같은 피부병으로 고생은 하지 않을까. 앞으로 2세가 태어나면 유전이 되지 않을까. 내색은 못하고 말씀은 못 하시는데 항상 어머니께서는 이제 본인이 잘못해서 제가 이게 피부병이 걸린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본인은 임신했을 때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었지 않았을까? 아니면 닭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뭐 막걸리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걸 먹어서 제가 이 피부병이 왔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만 보면 항상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이런 이제 부모님을 생각을 하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현재까지 지금 아직까지 잘 살고는 있습니다. 전염병 취급 당하면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일상이 이게 반복이 돼요. 지나가는 사람이 계속 쳐다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안 좋고 위험한 생각을 이제 가지게 돼요. 이 병이. 이게 건선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한때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어야 되나? 아니면 이 죽어야 이 병이 끝나는 것인가? 라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건선 환자들은 이 우울증과 자살률이 그러니까 암보다도 더 높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임신 후에 이제 저의 건선이 그러니까 평소에 만약에 몸에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그냥 살고 있었다면 임신 중에는 거의 90% 이상의 몸에 이게 건선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근데 병원을 가도 그러니까 임신 중이라 별다른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최소 할 수 있는 치료가 광선 치료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증 건선 환자가 되고 보니까 자외선 치료가 거의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관절이나 이런 부분에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고를 조금씩 바르면서 참았는데 거의 더 이상 이제 치료가 되지를 않으니까 그냥 치료는 의미가 없어졌고요. 그냥 저는 그 임신 기간 동안 그 10달 동안은 그냥 꼭 참고 집에서 그냥 로션만 바르면서 10달을 버티고 참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 제가 2월 달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출산 휴가와 이제 육아 휴직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 중증 건선인 지금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고서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죽으라는 법만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에 다행히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2017년부터 본인 부담률 10%로 낮춰주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서 현재 생물학적 제재의 주사약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정특례 적용이 되기까지 가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요. 그동안 이제 중증건선 환자로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 산정특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 면역 억제제 3개월을 해야 하고 강선치료 3개월을 다시 받아야만 했습니다. 황당한 것은 강선치료를 받지 않으면 보험이 돼도 그 산정특례는 꿈도 꿀 수 없고요. 그 본인 부담이 60%까지도 나가는 그 비싼 약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을 하게 되면 그 주사제 하나에 한 100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내게 되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 저희 한국에서 그 일하고 있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넘는 치료약으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생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 건선 환자이기 때문에 산정특례가 지금의 기준으로서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선 치료가 어떤 치료냐면 강선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병원을 방문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강선 치료를 가지고 있는 개인 병원이나 피부과는 거의 없어요. 강선 치료 기계가 있는 곳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큰 병원에만 있고요. 그 큰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2-3번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나 본인이 먹고 살고 있는 이 생계 활동을 멈추고 그 먹고 살 권리를 포기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아요. 최근 한국건선협회 활동한 내용을 보면 다른 그 크론병 환자나 중증 아토피 피부 질환 환자들의 경우를 보니까 보험급여가 되면 바로 산정특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중증 건선 환자에게만 이렇게 차별을 두고 기준이 다른지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강선 치료의 부작용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강선 치료를 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이 피부가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아마 피부 암으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선 치료는 더 이상 저는 하지를 못하고 면역 억제제로 6개월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강선 치료로 부작용을 겪는 그 중증 건선 환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그 지금 환자들은 말 못할 고통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분들은 지금 차마 이게 얼굴을 보일 수가 없고 이 자리에 설 수조차도 없고 나와서 얘기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게 치료받고 있는 제가 이렇게 대신해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곧 5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산정특례의 재등록이 문제인데요. 저한테 이제 해당되는 경우고요. 저 또한 지금 4년 차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밤잠을 이루지도 못할 정도로 걱정이 크고요. 재등록을 하려면 5년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생물학적 제재를 중단하고 나빠져야지만 다시 치료를 해주겠다는 건데 정말 중증 건선 환자인데 너무 가혹하고
문제가 많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7살이거든요. 저희 이제 부부가 모두 건선인데 그나마 저희 남편은 중증 건선 환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물방울 형태로 이렇게 목이 한 대 물린 것처럼 이렇게 몸에 빨갛게 점들처럼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대중목욕탕이나 수영장을 이용할 정도는 안 되는데요. 저희 아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아빠 몸에 빨간 점들 때문에 수영장을 못 가는 거야, 엄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아빠가 열심히 치료받고 병원을 다니면 나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요. 저희 아들은 이제 산정특례로 깨끗해진 저와 5살 때 수영장을 간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좋았는지 아빠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이제 산정특례를 이제 받고 있는 이제 깨끗해진 엄마도 아빠처럼 다시 이렇게 빨갛게 몸에 올라올까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주사제를 맞고 있어도 이렇게 다리 부분에 이렇게 건선이 아직 남아 있어요. 저희 아들은 이것을 보면 엄마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는 약속합니다. 아들이랑 알았어 엄마 꼭 치료할게 라고요. 지금 이제 현재 저는 4년 차고요. 이제 재등록이 시점에 와 있고요.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치료 중단을 이제 맞아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 건선이 다시 올라올 텐데 아이한테는 어떻게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해줘야 될지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저는 오늘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제 심했던 그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만 되는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람을 그 사람으로 보지 않고 실험 대상으로만 보는 그 정부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한테 있어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편하게 대중목욕탕, 수영장을 갈 수 있는 게 소원일 수 있을까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저희 중증 건선 환자를 사지로 몰아내지 말고 사회의 일환으로 받아주는 그런 좋은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